미국이 7월 2일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헬파이어, 정밀 유도 포탄 등의 우크라이나 선적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곧바로 존 긴컬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 차석을 초치해 지원은 침략자를 고무한다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라며 긴급 통화를 요청했고, 키이우에서는 가장 절실한 방공망이 뚫렸다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자국 재고를 우선 보전하겠다는 전략 선회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구체적 목록을 밝히지 않았지만 재고 축소 우려라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드론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순통이 더 조여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병을 최대 3만 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CNN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1월 투입된 1만 1천 명 외에 이 추가 병력이 몇 달 안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운송선과 IL-76 수송기가 포착되었습니다. 서방 정보 당국도 최대 3만 명 파병 가능성을 확인하며 이 전쟁의 새 중대 전환점이라 평가했습니다. 즉 미국발 무기 중단, 우크라이나 방어력 약화, 북러 군사협력 가속이라는 3중 악재가 한꺼번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안보의 진공 상태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는 역설적으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양질의 무기체계를 속도감 있게 양산 수출하며 믿을 수 있는 대한 공급자로 급부상 중입니다. 첫째, 하늘을 지키는 한국판 우주방패 LSAM-2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6월 ADD와 1986억 원 규모의 본격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새 체계는 180km 고도까지 요격해 사드급 상층 방어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며 사거리 또한 기존 LSAM보다 3배에서 4배 확장됩니다. 미사일 고갈로 곤란을 겪는 우크라이나에 국산 저비용 고성능 솔루션이 있다는 사실이 국제시장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의 창 KF-21 보라매입니다. 2025년 5월 사천 공장에서 첫 양산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돌입했고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AESA 레이더, 초음속 순항, 7.7톤급 무장 탑재 능력을 갖췄으며 동종급 대비 획득 유지비가 낮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최근 동남아, 중동 국가들이 F-16 노후 대체안으로 KF-21을 타진하면서 포스트 우크라이나 시대 항공력 공백을 메울 후보 1순위로 거론됩니다. 셋째, 지상에서는 흑표 K2 전차가 사상 최대 수출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1차 180대 계약에 이어 2025년 7월 2일 2차 180대 약 65억 달러 상당의 추가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63대는 폴란드 현지 조립, 나머지는 현대로템 직도입 방식으로 이 기술 이전, 현지 조달을 병행해 나토 전차 전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넷째, 포병 역량의 상징 K9 자주포도 진화 중입니다. 하나는 2025년 캐나다 캔세크에서 차륜형 K9 썬더를 최초 공개 북미, 유럽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52구경장 155mm 포의 자동화 탄약 장치, 사격 후 이동 30초 이내 기동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검증된 콘셉트로 평가받습니다. 다섯째, 다연장 로켓계의 게임 체인저 K239 첨우는 폴란드 호마르 K 사업을 통해 현지 미사일 합작 공장 설립에 돌입했습니다. 80km급 유도탄부터 290km급 장사정탄까지 모듈 방식으로 운영 가능해 하이마스의 유럽 의존도를 분산할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여섯째, 한국형 토마호크로 불리는 천용, 천궁2죠. 천궁2 초음속 공대지 대한미사일 라인은 2025년 6월 분리투하 시험을 통과하며 KF-21, FA-50 탑재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500km 이상 떨어진 전략 거점을 마하 2.5속도로 타격할 수 있어 장거리 정밀 타격 수요가 폭증한 동유럽, 중동이 성공적인 레퍼런스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전략 억제 카드를 쥔 현무5 극초대형 탄도미사일은 8,9톤급 탄두 3,000km 이상 사거리로 한국형 프롬스트라이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북러 미사일 협력 시 한국은 독자 초장거리 공격 옵션을 갖춘 몇 안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여덟째, UAM 드론 스웜 생태계도 눈부십니다. 2025 부산 드론쇼 코리아에서는 5,293대 드론 군집 비행이 시연됐고 KUAM 로드맵이 연내 시범 노선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드론 AI 융합 UTM 무인기 교통관리
이 버티포트 인프라가 결합해 민수와 군수 복합 드론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됩니다. 이 종합하면 미국의 지원 공백과 북러 밀착이 재편한 글로벌 무기 수급 지도에서 한국 방산은 속도, 품질, 가격, 동맹, 신뢰라는 네 박자를 갖춘 차별화된 플랫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M-2의 고고도 방패, KF-21의 차세대 다목적 전력, K2, K9 천무의 지상 패키지, 이 초음속 크루즈, 현무 드론 소음까지 이어지는 풀 라인업은 우크라이나 이후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실전형 솔루션입니다. 국제시장은 더 이상 단순 구매가 아닌 다층 통합 능력을 원합니다. 한국 무기는 독자 기술과 동맹 연계를 동시에 충족하며 사용국의 방어, 공격, 전술 네트워크 체계를 일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북한, 이란 축으로 맞서는 자유진영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 우크라이나, 북러 삼각파장 속에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단지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안보 표준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무기가 끊긴 곳에 코리아가 있다라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지도의 중심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도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한국이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SNS에 독도는 분쟁 지역으로 표시된 일본 방위성 지도를 게시해 한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실 확인 즉시 삭제를 요구했다라고 전하며 해당 지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코르슨스키 대사는 이달 초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이미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과 20일 만에 또다시 역사, 영토 문제에 불을 지피며 여론을 급냉시켰습니다.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독도 부정국가에 왜 혈세를 써야 하나, 일본 편을 들 거면 일본에만 도움을 청하라 라는 댓글이 수천 건씩 달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은 사흘 만에 급속히 확산됐고 크라우드 펀딩 후원 취소 인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게시판에는 대사 초치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이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정은희 경북대 국제학부 교수는 도쿄 여론만 의식한 대사관의 언행이 한국인의 역사 감정을 간과했다라면서 신뢰 훼손은 군사, 인도적 지원에도 직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의료 장비와 복구 자재 중심의 지원을 이어왔으나 미국의 무기 선적 중단과 북한군 추가 파병설이 겹친 2025년 하반기에는 이 지원 확대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그 명분까지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소셜 분석업체 조사에 따르면 이 지원 반대 언급이 한 달 새 4배 가까이 늘며 온라인 정서가 급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재검 토론이 고개를 듭니다. 국회 외통위 한 의원은 한미일 공조를 틀에서도 비우호적 행동이라며 대사관이 즉각 해명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예산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지도가 외부 링크에서 자동 첨부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게시물 삭제나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 피로감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독도는 512년 신라 지중환 때 우상국에 편입된 뒤 조선, 대한제국을 거쳐 대한민국이 시료 지배 중인 영토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한국 주권이 명백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코르슨스키 대사가 일본의 다케시마 분쟁 프레임을 확산시키는 한 한국 민심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이유도 의무도 없다라는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르슨스키 대사는 2022년에도 한국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 러시아는 한국과 같다 라는 일본 극우 성향 게시물을 공유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3번의 구설이 이어지자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공식 입장 아니냐라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론 전문가들은 도덕적 피로감을 경고합니다. 전쟁 첫 해에 한국은 민간 모금액 870억 원으로 세계 10위 규모의 지원국이었으나 2025년에 들어 개인 후원이 40% 감소했습니다. 경제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독도 이슈는 감정선을 순식간에 뒤집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대일 전략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의 치우친 외교가 오히려 긴급한 복구, 방산협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재건, 방산협력을 기대한다면 이 실언을 바로잡고 성의 있는 해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말자라는 구호는 일시적 분노가 아닌 정책 선택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